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영역에서 이중적분, 이 부분의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계산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죠. 예제 1번 볼까요? D가 포물선 y는 2x제곱 이것하고 y는 1 플러스 x제곱 이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다 그랬어요. 자, 그럴 때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x 플러스 2y da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d라고 주어진 영역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두 개의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그런 영역이죠. 두 개의 포물선을 다 그려내야 되고요. 하나는 y는 2x제곱. 자, 그렇다면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죠. 이렇게 y는 2x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y는 1 플러스 x제곱. 이것은 원점을 지나는 것을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얻은 모양이죠. 이만큼을 1이라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포물선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여기 두 번째 포물선이 y는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은 여기 이렇게 빗금친 요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영역에서 우선 x하고 y가 얼만큼 변하는가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 교점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교점은 당연히 두 개씩을 갖다고 놓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식 y를 가지고 풀려 있으니까 그 y로 표현된 그 두 개의 식을 갖다고 놓겠습니다. 하나는 2x제곱, 하나는 1 플러스 x제곱. 이것을 갖다고 놓으면 이렇게 넘겨서 x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풀면 x는 마이너스 1, x는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x의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여기 교점은 이 두 식 중 어느 하나에다가 x의 값을 대입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2x제곱에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x의 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하고 1 대입했을 때하고 같은 값이죠. 둘 다 2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영역에서 y는 0부터 2까지 움직이고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인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중적분을 이제 반복적분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럴 때 y를 안쪽에 둘 건지 x를 안쪽에 둘 건지 정하셔야 됩니다. y를 안쪽에 두냐 x를 안쪽에 두냐에 따라서 적분식이 한 개로 간단하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 개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것의 정답은 y를 안쪽에 놓고 푸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y를 먼저 안쪽에 놓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x를 안쪽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은 이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y를 안쪽에 두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이론 설명한 대로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방향으로 y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이 적분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을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를 이 영역 전체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이는 이 전체에서 움직여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 여기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온 부분 여기죠. 이렇게 화살표를 어떻게 움직여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과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온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화살표를 전체에서 움직였을 때
그 움직이는 화살표에 의해서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점들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것이 몇 개의 곡선을 만드나라는 걸 판정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전체에서 그리면 아래쪽에 있는 이 포물선이죠. 그렇죠? 한 개의 식입니다. 그러니까 y의 값은 이 전체에서 가장 작을 때라는 것이 2x제곱일 때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y는 2x제곱부터 움직였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곡선을 하나 만들어요. 예, 그 곡선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예, 이렇게 살펴보면 역시 한 개의 곡선으로 표현됐죠. 그렇죠? 그 한 개의 곡선의 식은 1 플러스 x제곱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를 안쪽에 두면 이제 y의 범위가 한 개로 설정이 됐어요. 그 얘기는 이 적분이 한 개로 표현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y의 범위는 2x제곱부터 1 플러스 x제곱까지다. 예,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예. 자, 그렇다면 y의 범위는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바깥쪽에 예, x의 범위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x의 범위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 영역을 안쪽에 y를 정했으니까 y를 제거하면 x만 남죠. x축에다가 수직 사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사형하면 이 왼쪽 끝점은 여기 마이너스 1에 떨어지죠. 오른쪽 끝점은 여기 플러스 1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x축에 수직 사형하면 이 구간에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이 구간에서 x로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일 때 예, 이 범위에서 x로 적분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안쪽을 정하고 안쪽에 y를 정했으면 이 전체 영역을 x축의 수직 사형해서 그 사용된 부분에서 x로 적분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두셔야 나중에 삼중적분해서 예, 안쪽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를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안쪽 적분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안쪽 적분은 dy, y로 적분하는 거니까 y만 변수예요. 그렇다면 x는 상수입니다. 예, 그렇다면 x를 y로 적분하면 xy. 그렇죠? 2y를 y로 적분하면 y의 제곱. 그렇죠? 예, 적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y가 움직였고 y는 2x제곱부터 1 플러스 x제곱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y에다가 1 플러스 x제곱을 대입한 값에서 y에다가 2x제곱을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y에 1 플러스 x제곱을 대입하면 여기는 y에 대입했으니까 x 곱하기 1 플러스 x제곱. 그렇죠? 여기는 y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x제곱의 전체 제곱. 그렇죠? 그렇게 됐고요. y에다가 2x제곱 대입한 걸 빼줄 거고 2x제곱을 대입하면 여기 대입하면 x 곱하기 2x제곱. 여기에 대입하면 2x제곱의 전체 제곱.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전개해서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로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자, 그 값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x의 4승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런데 이 결과를 이제 바깥쪽에 x를 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대칭 구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1학기 때 수학 1에서 배운 그 적분의 기술을 쓰면 됩니다. 대칭 구간인데 여기 4승하고 표현된 것과 2승하고 표현된 것 그리고 상수함수 이것은 우함수예요. 그렇죠? 그럼 대칭 구간에서 우함수를 적분하는 거고요. 그런데 x의 3승, x 이렇게 된 것은 홀수승이니까 이것은 기함수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대칭 구간에서 기함수, 연속인 기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x, 이 값은 대칭 구간에서 적분이니까 0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우함수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되는데, 우함수도 정리가 있죠. 대칭 구간이니까 이 반쪽 구간에서 적분한 것을 2배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함수만 남겨두고 구간을 반쪽으로 바꾸고 2배를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3x의 4승 적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3x의 5승. 그렇죠? 2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2 x의 3승. 2를 적분하면 x가 되죠. 그렇죠? 반쪽이니까 0부터 1까지만 계산했고요. 거기다가 2배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 x에다가 1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0을 대입하면 x의 5승도 x의 3승도 x도 전부 0이 되죠. 그렇죠? 떨어져 나갔고요. 1 대입한 값만 계산하면 되는데, 1 대입하면 x의 5승도 1이고 x의 3승도 1이고 x도 1이니까 앞에 곱해진 개수만 계산하면 됐죠. 그래서 개수만 계산하면 첫 번째 항 마이너스 5분의 3, 두 번째 항은 3분의 2, 세 번째 항은 1이지요. 이거 계산하고 전체 2배. 어렵지 않죠? 해서 계산해 주면 3, 5 통분해서 15분의 하고 고치고 계산하면 15분의, 여긴 3이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9, 여긴 5가 곱해졌으니까 플러스 10, 여기는 15분의 했으니까 플러스 15. 그렇죠? 그래서 다 계산하면 25에서 9를 뺐으니까 16, 거기다가 2를 곱하면 32, 해서 15분의 32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계산한 이것을 안쪽 바깥쪽을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 전에 이렇게 우리가 적분 영역을 그려봤습니다. 2개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인데, 하나는 y는 2x제곱, 그렇죠?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었고요. 하나는 y는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y는 1 플러스 x제곱. 자, 그래서 여기 교점을 구하니까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였고 y는 0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y를 안쪽에 두고 계산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순서를 바꾼다라는 것은 x를 안쪽에 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x가 안쪽에 왔으니까 이번에는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 그리시면 이렇게, 그때 이 화살표가 이 적분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 표시하시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을 표시하시고, 그렇죠? 마찬가지 이 화살표를 이제 움직여야 돼요. 자, 근데 여기 x의 값이 0일 때 y값 1인 곳이죠. 여기 y값 1인 곳을 지날 때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는 여기고 가장 나중은 여기고, 그렇죠? 하지만 그 위로 y의 값이 1보다 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x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가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그 다음 여기서 뚫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 다시 여기서 또 뚫고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서 또 뚫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고 뚫고 나오고 하는 부분이 2번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 영역을 세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함수죠. 그렇죠? 자, 그래서 y값이 1보다 작은 쪽에서 하나의 영역, 그 다음 y값이 1보다 큰 영역에서 여기 하나, 2개. 그렇죠? 이렇게 2개 영역으로 나누니까 모두 3개 영역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여기를 세 번째 이렇게 주면 우리의 적분은 더블 인티그럴, 여기 첫 번째 영역, 여기에서 더블 인티그럴 계산한 것 플러스 더블 인티그럴 두 번째 영역서 계산한 거 플러스 더블 인티그럴 세 번째 영역서 계산한 거, 이렇게 3개 적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y를 안쪽에 놓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계산한다면 첫 번째 것은 x가 안쪽에 들어왔으니까 x는 함수범입니다. 가장 작을 때 여기고 가장 클 땐 여기 있죠. 그렇죠?
예, 이 두 개의 포물선, 이쪽 두 개의 값이 모두 한 개의 포물선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y는 2x제곱이라는 값이고요. 그런데 x가 얼마냐라고 물었으니까 x제곱은 2분의 y. 그래서 x로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y.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y축이니까 y축 왼쪽은 x가 음수, y축 오른쪽은 x가 양수. 그렇죠? 그래서 이 1번 적분은 인티그럴 x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y부터 루트 2분의 y까지. 그렇죠? 여기 피적분함수 쓰시고요. 그리고 dx. 그렇죠? 그때 y는 이제 수직 사용하면 여기 0부터 1까지 다 떨어지죠. 그래서 y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dy.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두 번째 적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안쪽에 있는 적분 x에 대해서 범위를 설정하면 가장 먼저는 여기죠. 예, 이 포물선 똑같은 거니까 x로 풀어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y부터.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여기 뚫고 나온 부분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건 요 포물선이니까 식이 다르죠? y는 1 플러스 x제곱입니다. 예, 이것을 x로 풀면 예, 넘겨서 x제곱이 y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y축 왼쪽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y 마이너스 1부터. 그렇죠? 해서 피적분함수 쓰고 dx. 그렇죠? 수직 사용하면 y의 범위는 1부터 2까지 다 떨어지죠. 그래서 y는 1부터 2까지 dy. 어렵지 않죠? 예, 세 번째 적분도 마찬가지. 인티그럴.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 여기입니다. 예, y는 1 플러스 x제곱. 이것을 x로 풀어서 y축 오른쪽이니까 플러스로. 그렇죠? 해서 루트 y 마이너스 1부터.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 여기죠. y는 2x제곱을 풀어서 y축 오른쪽, x의 부호 플러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루트 2분의 y까지. 어렵지 않죠? 해서 피적분함수 쓰고 dx. 그리고 수직 사용하면 y는 역시 1부터 2까지. 그래서 dy.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적분을 계산해서 예, 전부 더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x를 안쪽에 두면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예, 우리는 y를 안쪽에 놓고 선택을 한 거예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2번 볼까요? 직선 예, y는 x-1과 포물선 y제곱은 2x 플러스 6으로 둘러싸인 영역, 그 영역을 d라고 하고 이 위에서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xy da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선 이 적분 영역을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 포물선의 식을 보면 y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x로 풀어서 그리는 것이 편하겠죠. 그래서 x로 풀겠습니다. x로 풀어내면 2로 나눠서 x는 2분의 y제곱, 6은 넘겨주고 2로 나눠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래서 x는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 이쪽에 있는 직선을 x로 풀면 마이너스 1을 넘겨서 x는 y 플러스 1.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교점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x로 풀어놓은 y 플러스 1하고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하고 같다라고 두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 2 곱해서 분모 2를 없애면 2y 플러스 2는 y제곱 마이너스 6. 그렇죠? 예, y제곱 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면 y 마이너스 4 곱하기 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값이 0이다. 그렇다면 이걸 0으로 만드는 y의 값은 4거나 마이너스 2거나.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려낼 수 있습니다. 두 곡선을 그려볼까요? 우선 포물선부터. 예, x로 푸니까 x가 2분의 y제곱, 거기다 마이너스 3을 했으니까 x는 2분의 y제곱 하는 것은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목한 포물선이죠. 그렇죠? 이렇게 연필 이렇게 그려지듯이. 그때 마이너스 3 했으니까 x축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포물선이 오른쪽으로 오목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 포물선의 식이고요. 여기 직선은 절편을 가지고 그리면 됩니다. x의 값이 0이다 그러면 그때 y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x가 0이 되겠죠. 그렇죠? y의 값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여기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y가 0이다라고 하면 그때 x의 값은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1이라고 할까요? 이 점도 지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점을 절편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직선의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 이 포물선과 이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 여기죠. 그렇죠? 역시 x를 안쪽에 둘 건지 y를 안쪽에 둘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y를 안쪽에 두면 여기도 이렇게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y가 증가하는 방향이 안쪽에 그려질 텐데 여기가 가장 먼저, 여기가 가장 나중. 그렇죠? 그런데 이 선을 넘어서면, 이 점을 넘어서면 오른쪽에는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직선으로 바뀌어요. 여기는 포물선이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y를 안쪽에 두게 되면 이번에는 적분 영역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두 개로 나뉜다. 그렇죠? 그래서 y를 안쪽에 두면 어렵겠죠. 계산이. 자, 그래서 우리는 x를 안쪽에 두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y를 안쪽에 두고 식 설정하는 것은 연습을 해보세요. 아까처럼. 자, 그럼 우리는 x를 안쪽에 둘게요. 그럼 x가 안쪽에 가면 x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화살표를 이 영역 전체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항상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죠. 그렇죠?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그렇죠? 이 포물선입니다.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전부 여기. 직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포물선, 가장 나중은 직선. 이렇게 딱 하나씩으로 표현됐으니까 x를 안쪽에 두는 것이 계산이 편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를 안쪽에 두면 가장 작은 값은 여기 포물선의 식이니까 이 포물선의 식을 x로 풀어놓은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부터 x 범위가 결정되겠죠. 가장 나중은 직선을 뚫고 나간 거니까 직선의 식을 x로 풀어놓은 y 플러스 1이 가장 나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는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부터 y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범위 설정이 되죠.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부터 y 플러스 1까지 dx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y의 값은 바깥쪽에 상수로 결정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아래쪽 여기 만나는 곳이 마이너스 2겠죠. 그렇죠? 여기 4였으니까 0 되는 값이 여기 위쪽에 이 점이 만나는 y의 값이 여기가 4겠죠. 그렇죠?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설정한 대로 우리의 이중적분은 x를 안쪽에 놓고 설정이 됐어요. x는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부터 y 플러스 1까지 우리 적분할 함수는 xy고요. 바깥쪽은 y가 설정됐고요. y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다 됐죠? 그러면 이제 계산합니다. 안쪽부터. 안쪽은 x로 적분하는 거니까 x만 변수. 그렇다면 x만 변수로 해서 xy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y. 그렇죠? 그때 범위는 x가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부터 y 플러스 1까지. 그렇죠? x에다가 y 플러스 1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값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계산하면 y 플러스 1을 x에 대입하면 여기 y는 그냥 곱해져 있었고요. 2분의 이것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죠? 빼주기를 x에다가 이것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 이걸 대입한 값을 빼줍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2분의 y라는 건 곱해져 있었고요. x에다 대입하면 이것을 제곱해서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다 됐죠. 자, 그럼 이 안쪽을 이제 계산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도 y, 여기도 y가 곱해져 있으니까 적분기호 안에서 y로 묶어내고요.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1은 묶어내는데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밖으로 내보내고요. 그렇다면 계산하는 것은 y 플러스 1 제곱에서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빼준 값,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제곱 전개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는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고 여기는 제곱하면 4분의 y의 4승 마이너스 3y제곱 그렇죠? 플러스 9 그걸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계산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y 4승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2y 어렵지 않죠? 그다 y 곱해서 이제 적분하면 되고요. y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y의 5승 플러스 4y의 3승 마이너스 8y 플러스 2y제곱 다 됐죠? 자, 그럼 적분해 볼까요? 첫 번째 항 적분하면 y의 5승은 6분의 y의 6승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4분의 y의 6승 4y 3승 적분하면 그냥 y 4승이죠. 마이너스 8y 적분하면 마이너스 4y의 제곱 2y 제곱 적분하면 3분의 2 y의 3승 다 됐죠? y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움직였으니까 y에다가 4 대입한 값에서 y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을 빼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4 대입하고 전부 4의 6승, 4의 4승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4의 제곱으로 묶어낸 다음에 계산하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해서 전체에다가 2분의 1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서 다 계산하면 답은 36이 된다. 어렵지 않겠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3번 볼까요? 반복적분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인티그럴 x부터 1까지 사인 y제곱 dy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중적분이 반복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y로 바깥쪽은 x로 적분해야 돼요. 근데 안쪽에 있는 함수를 보면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피적분 함수가 사인 y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인 y제곱에 y에 관한 값이 곱해져 있다 그러면 y제곱을 치환해서 적분할 수 있겠지만 그냥 y제곱만 있으니까 예, 우리는 이미 이것을 수학 1에서 배운 대로 알고 있습니다. 사인 y제곱 하는 것은 원시함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원시함수가 기초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적분을 x부터 1까지 그냥 계산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놓고 계산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게 만약에 정적분이었다면 계산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끝낼 수 있겠지만 여긴 중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안쪽 바깥쪽 적분의 순서를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쪽을 계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적분 순서를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적분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적분 순서를 바꾸겠죠. 그래서 적분 영역을 그리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순서 변경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적분 영역을 그려야 되니까 x와 y가 어떻게 주어졌나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바깥쪽은 x인데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x의 범위는 그냥 상수 범위로 0부터 1까지 설정하시면 되는데 안쪽은 y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적분 범위를 설정할 때 y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리셨을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화살표가 가장 먼저 적분 영역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 그걸 움직이면서 아래쪽 경계가 되는 곡선을 그렸을 거고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위쪽 경계가 되는 곡선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깥쪽 범위는 여기 0 하는 것은 x가 0이란 뜻이고 1은 x가 1이란 뜻이고 안쪽은 여기 위에 있는 1은 y가 1이란 뜻이고 아래쪽에 있는 x는 이건 y가 x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곡선 4개가 있어요. 이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을 먼저 그리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려볼까요? x는 0 하는 것은 예, 여기 바로 y축이죠. 그렇죠? x는 0. x는 1 하는 것은 y축하고 나란한 여기 1이라고 하면 예, 이 직선이 x는 1이겠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y는 1 하는 것은 이렇게 x축하고 나란한 이 값을 1이라고 하면 이 직선, 예, 이 직선이 y는 1이죠. y는 x라는 것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여기가 x값이 1이고 여기 y값이 1이니까 이 점은 1,1이죠. 그렇다면 y는 x라는 것이 이 점을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 이게 y는 x. 그렇죠? 그렇다면 이 4개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이니까 예, 이 사각형 안쪽에 있는 거다라는 건 알겠죠. 그렇다면 이 사각형 안쪽에서 어떤 부분인가라는 것은
이 안쪽 적분 범위를 가지고 예, 계산해 주면 됩니다. 안쪽은 y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가 그려지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 화살표가 적분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화살표하고 y는 x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부분이 예, 이게 바로 적분 영역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 화살표가 적분 영역을 가장 나중에 뚫고 나가는 부분이 y는 1이라는 직선이에요. 그렇다면 이 화살표하고 y는 1이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이 점이 바로 예, 적분 영역이 끝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 영역은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화살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 y는 x부터 y는 1까지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이 적분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적분 영역은 이렇게 이 위쪽에 반쪽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영역이 D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적분 예,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인티그럴 x부터 1까지 sin y제곱 dy dx 이 값은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sin y제곱 dA 이렇게 된 이중적분이 있죠. 그렇죠? 이 영역을 D라고 하면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적분을 순서를 바꿔서 예, y를 안쪽에 두지 않고 x를 안쪽에 두고 예,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x를 안쪽에 둡니다. 다시 적분 영역을 그려보면 예, 우리 적분 영역은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그렇죠? 여기 y는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요것에 의해서 요만큼 위쪽 삼각형 영역, 여긴 x값이 1인 곳이고요. 여기가 바로 적분 영역 D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x를 안쪽에 두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적분 범위를 설정하셔야 돼요. 자, x를 안쪽에 두었으니까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가장 먼저 적분 영역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을 표시하고요. 화살표를 움직여요. 화살표를 움직여서 가장 먼저와 가장 나중을 표시하시고 그렇죠? 화살표를 또 움직여서 가장 먼저와 가장 나중을 표시하시고 그렇죠? 예,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점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 여기 y축이네요. 그렇죠? 이것의 식을 설정하면 됩니다. y축은 x가 0인 곳이죠. 그러니까 x는 0부터 움직였어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 이 직선이죠. 그렇죠? 이 직선의 식을 x가 뭐냐라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y죠. 그래서 x는 y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 이 x의 범위를 안쪽에 설정을 하면 여기 금방 그린 것처럼 x는 0부터 그렇죠? 나중에 y까지만 움직였다. 됐죠? 그렇다면 x를 먼저 정했으니까 이제 y축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남은 변수는 y. 이 적분 영역을 y축에다가 수직 사용해요. 그렇다면 여기 다 떨어지죠? 요만큼에. 그렇죠? 예. 여기서 이 구간에서 적분하면 되니까 y는 0부터 1까지. 그렇죠? 해서 y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바깥쪽 적분이 설정이 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예, 이 반복 적분은 안쪽부터 적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엔 보니까 x로 적분하는 거예요. 안쪽 적분이. 그렇다면 sin y제곱은 여기 y만 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상수 취급하는 거죠. 그렇다면 x로 적분하면 x만 곱하면 돼요. 해서 적분하면 x 곱하기 sin y제곱. 그렇죠? 그때 x의 범위는 0부터 y까지였으니까 x는 0부터 y까지. 그러면 x 값에다가 y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근데 0 대입하면 0이 곱해져야 되니까 0이죠. 그러면 이건 떨어집니다. 0으로. 그래서 x에 y 대입한 값만 남았어요. 그럼 y 대입하면 y하고 sin y제곱하고 곱한 거죠. 그래서 결과는 y 곱하기 sin y제곱. 그렇죠. 이제 결과를 바깥쪽 적분하시면 돼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dy. 다 됐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y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y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치환 적분에 의해서 원시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치환 적분 하시면 되는데 예, 이거는 치환 적분 이 과정을 다 안 써도 예, 그냥 sin y제곱 이것의 원시함수를 가지고 미분해서 예, 여기 개수를 맞춰주면 되죠. 미분해서 사인 되는 거 예, 코사인 y제곱이 있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해서 사인이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개수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y제곱 가지고 미분해서 이렇게 되도록 개수를 맞추면 돼요. 미분해 볼까요? 코사인 y제곱을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여기가 플러스로 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미분했을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쪽 안쪽에 있는 변수가 합성된 거니까 어쩌고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미분해서 곱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미분하면 2y. 그렇죠? 2y가 곱해져서 여기 y만 남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앞에 2분의 1이 기다리고 있어야 2분의 1하고 2y가 곱해져서 y가 되죠. 그렇죠? 해서 y 곱하기 사인 y제곱의 원시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y제곱이죠. 어렵지 않죠? 이제 적분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0부터 1까지 이제 계산하면 돼요. y가 0부터 y가 1까지 움직였다. y에다가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 빼주면 되는데 1 대입하면 제곱해도 1이니까 코사인 1. 거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1. 그렇죠? 0 대입한 값을 빼줄 거예요. 0 대입하면 제곱해도 0이니까 코사인 0.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졌으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0. 근데 그걸 뺄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0. 그렇죠. 자, 답이 다 나왔는데 이쪽은 코사인 1이 있고 이쪽은 코사인 0이 있어요. 코사인 1은 우리가 기억하는 값이 아닙니다.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코사인 0은 이건 기억하라고 요구하는 값입니다. 예, 이 값은 1이죠. 그렇죠. 해서 1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1이 곱해지니까 이 뒤쪽은 2분의 1밖에 없어요. 이 코사인 1은 그냥 놔두시고요. 그렇다면 전체의 값은 2분의 하고 그대로 똑같이 분모 같은 거니까 써주면 분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1. 어렵지 않죠? 해서 답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1이다. 예,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굳이 코사인 1을 몇 도가 코사인 1이 몇 도가 되는가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코사인 1이 얼마가 될까? 예, 1이 몇 도였지? 뭐 계산기로 해서 대충 1은 우리 4분의 파이하고 3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그 정도 찾아서 58점 얼마 이렇게 도로 바꿔서 코사인 찾아서 이 값이 얼마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번 시간은 일반적인 영역에서 이중적분까지 계산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